지난 하반기부터 최근 몇 달 동안 게임 회사 직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기사화되면서 이 게임업계 노동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동화 조광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게임업계의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이슈가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특히 좀 이제 7월 달에 이제 한 분이 돌연사하셨고, 네. 또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 네. 징계를 받으신 분이 자살하신 분도 계셨고, 네. 뭐 이제 11월에도 또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졌었는데요. 그때도 뭐 자살하신 여직원도 한 분 계셨고, 네. 또 돌연사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원인 같은 경우는 또 밝혀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요. 네네. 그 게임업계 종사하시던 젊은 분들이 뭐예요? 네, 아. 아무래도 네. 아. 제가 한 회사를 조사했을 때 네. 업계 한 3,000명 정도 되는 규모 회사인데 네. 평균 연령이 한 33.3세 정도. 그 같은 나이네요. 예. 그 조 기자 보시기에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죽음까지 가는 상황이 왔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원인이야 좀 다양은 하지만 네. 이제 그 돌연사가 나오고 나면서 게임업계에 대한 노동이 강도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좀 수면으로 부상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게임업계의 이제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 네. 최근에 토론회도 이제 열렸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문화 아예 개선에 이제 진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제가 듣기에도 이제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죠. 네. 그렇게 부르면 맞죠? 네. 이제 사무실 불은 꺼놓고 모니터만 켜놓고 밤새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 한 번 또 이슈가 약간 되게 됐었는데 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해봤는데 그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7시에 전 사원이 퇴근을 하라고 이제 하는데 네.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퇴근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많아요? 네, 엘리베이터 3,000명 정도가 한 건물에서 나가야 되니까. 어. 그래서 8시를 되면은 전사적으로 소등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퇴근을 좀 독려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불을, 뭐 혹시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받아야 되고, 야근을 하겠다는 이제 신고를 한 뒤에 야근을 하게 되고, 네, 야근이야 당연히 이제 불 켜서 할 수 있다고 하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일반적 상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디 서울에 있는 건물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느 회사인지는 밝히실 수 있고요. 뭐 지금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게 네. 이제 엔사 유명한 엔사죠. 지금 이제 퇴근 다들 열심히. 아니 근데 그 서울에 있는 건물은 밤에 야근을 하면 불을 다 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뭐 그래서 일을 지금 해야 같은 되는 건데 경우는 왜? 이제 네. 정시 퇴근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퇴근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소등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야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얼마든지 불을 켜서 자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게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냥 그럼 불은 꺼놓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아이고 뭐 다음 날까지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불 꺼놓고 한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하여튼 우리 조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게임 업계의 노동 현실은 네네. 노동 강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통적인 제조업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의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일이 몰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그건 예, 뭐, 그런 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뭐 네. 큰 업데이트나 출시를 앞두고 이제 크런치 모드라고 거의 뭐 몇 시간 동안 일만 하는 모드에 빠진다고 이렇게 이런 은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반복이 이게 주기가 어느 정도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국내 게임 시장이 모바일 게임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네. 이제 과거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크게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일정 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플랫폼이 좀 집중이 되면서 네. 그 주기 약간씩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강도가 예전보다 좀 강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요. 그죠? 테스팅도 하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출시한 제품이 잘 나가면 대박을 치는 거고. 그렇죠. 그죠? 안 되면 그냥 또. 좀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결국 그 사람 싸움 아니에요?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하드웨어가 들어간 건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제 네. 만들어내는 콘텐츠로 싸움을 승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네, 똑같은 거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이제 받아들일 입장에서 예를 들어 영화가 재밌는데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 영화랑 똑같은 영화가 또 나오면 당연히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또 보여줘야 되고 선보여야 되는 고민들이 다 있으시죠. 주로 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죠? 네네, 뭐, 장면도 있고. 전쟁 이제 게임도 있고. 요즘은 어떤 게임들이 유행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또 유명 포켓몬고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같은 이제 해외 게임에 잠깐 빼놓고 얘기하면 네. 국내에서는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RPG 장르가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요. 캐릭터를 키우고 뭐 아이템을 모으고 이런 게 기본인 장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장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굉장히 밤을 새고 하고 그 노동 강도는 아주 대단하고 하여튼 뭐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젊은 30대 분들이 어떤 뭐 죽음의 이르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굉장히 그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 만족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불만족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요것도 이제 좀 IT 업계랑도 좀 다른 게임 업계만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게임 회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 게임 업계가 노조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도 못 들어봤거든요. 3,000명, 1,000명이나 되는 네, 그렇게 돼도. 왜냐면 이제 너무 게임이 너무 좋아서 개발을 하러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는 게 또 개발을 하려면 이제 계속 제조업에게 말씀드리지만 네. 원자재 얼마 넣고 사람이 얼마 동안 일하면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이잖아요. 창의적인 그렇죠. 걸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도 네. 뭐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도 하나도 작업을 못 하다가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갑자기 뭐 영감을 받았을 때 그때 막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보통 이제 게임은 팀 단위로 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그래요? 되는데 이제 한 명이 막혀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이제 작업을 이어가실 분들도 같이 막히게 되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죠. 그러면 좀 임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아, 이- 조사해보시, 이제 취재해보셨어요? 네, 엔사- 그럴 때 어느 정도 받아요? 엔사가 이제 좀 이게 좀 많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사실 엔사 같은 경우는 업계 1위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전까지 정말로 회사가 망하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전 직원이 뭐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 2014년 정도부터 16년 작년까지 봤더니 14년에 한 10% 정도 임금이 이제 올랐고 이제 14년에서 이제 15년 될 때는 한 15%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업계 평균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 평균 금액이 더 많이 얼마나 올랐- 돼요? 제가 15년에 그 회사 연봉 조사했을 때 한 5천 임원진 제외하고 한 5,200만 원 정도로 봤었거든요. 5,200. 네네네. 초임이 아니라. 아니 이게 평균 이제 임원을 제외한 그 이제 재직자 전체. 중에 평균. 그럼 한 10년 차 정도가 한 5천 정도, 연봉 5천. 아니 그 뭐죠 직군마다 또 다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고 네. 16년 같은 경우도 더 올라긴 임금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하는 만큼 받느냐 아니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좀 파고 들어볼 필요는 있지만 조 기자 보시기에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장기 근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고 또 나가고 뭐 그런 이직률이 심해요? 이직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아, 예전보다요? 네, 많이 떨어졌고 장기 근속자가 제가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장기 근속자가 많게 그렇겠죠. 때문에 예, 예. 아. 그래서 개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나 팀 단위로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실 때 한 번에 다 이렇게 나가서 움직이세요. 그렇게 그죠. 그리고 게임 업계 자체가 이직이 굉장히 잦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뭐 B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가도 회사를 나와서 C라는 회사에 가서 B라는 게임이 아닌 뭐 다른 게임을 그대로 또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환경이 좀 구성이 돼 있죠. 조 기자도 이제 지금 언론사에 있잖아요. 이제. 네네네. 언론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밤에 일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주잖아요. 그죠? 안 줍니까? 거기서 안 주잖아. 아픈데 제가. 그래서 동아일보는 근데 잘 주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저희 뭐 하여튼간. 이제 다 잘 해주시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뭐 네네. 휴일 수당이라든가 이분들은 네네. 밤도 새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포괄임금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괄임금제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뭐 주말 근무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추가로 이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수당을. 근데 이제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임금 안에 특정 뭐 시간 야근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개념이 미리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그래서 뭐 야근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이제 임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걸 미리 야근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거 아니고
명칭만 미화해서 포괄 임금. 네, 포괄 임금.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할 만한 게 그게 네. IT나 게임 업계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전반적인 국내 우리나라 산업계가 대부분 다 포괄 임금제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2009년 자료가 있는데 이제 국내 근로자들의 41.4%가 포괄 임금제로 계약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제조업 분야 같은 그러면 경우- 만약에 네네네. 말이에요. 포괄 임금제를 계약했어요. 네네네. 근데 야근을 안 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빼요, 상관이, 그럼? 네, 상관이 없는 아, 거죠. 무조건 줘요, 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 기업주가 그걸 손해보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더 시키겠지.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괄임금제를 좀 택하시는 기업주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자료 보면 이제 비제조업 분야가 62%가 넘는다고 나왔어요. 포괄임금제. 이 문제 관련해서 뭐 노동부의 질의 같은 거, 취재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이제 좀 얼마 시작해서, 전에 이제 이승민 의원이 이제 좀 야근 금지 법안 이렇게 발의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포괄임금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아마 좀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현재요? 네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네네. 그 젊은 30대 네네. 이렇게 과도한 노동도 하고 또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유가 안 아. 밝혀졌다고요? 네, 첫 이렇게 좀 돌아가신 분 얘기할 예, 첫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일단은 유가족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이제 과로사는 아니었다라고 과로사는 아니었다. 전달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이제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은 아직 이제 전달받은 바가 스트레스가 대단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없지만 뭐 전달받은 바는 정확히 없다고 있는 상황만 알고 그 있습니다. 사인이 규명될 텐데요. 네, 규명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로사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전달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두 번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씁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네.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네. IT 업계 한 100개 정도 회사에 대해서 이제 네. 특별 근로 감독을 이제 실시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근로관계법 위반에 대한 거를 이제 면밀히 살핀다는데 3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뭐 게임 회사의 근로 시간 한도나 뭐 위반 사항, 뭐 주말 특근 지급 여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해서 확인하는 자리를 이제 계속 3월부터 시행하고 뭐 그 중에서 또 몇 개에서 직접 찾아가서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 기자가 취재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게임 업계의 치열한 경쟁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그런 특수한 직종이 있겠죠. 예를 들면 네네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고 그러기 네네. 위해서는 그냥 시간이 많이 요하고 네네. 그런 부분과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이런 과도한 노동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주 기자께서 취재하면서 느끼신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당연히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대해서 이때 일하고 이때 일하고 이때 일하지 마 이렇게 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력 근무제 같은 걸 도입하는 게 자유시간제 예를 들면 그렇죠. 뭐 10시에 출근했으면 7시 퇴근하시고 그렇죠. 뭐 이제 1시에 출근하셨으면 더 늦게 퇴근하시고 그리고 지금 도입하시는 회사들이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10시 출근 7시 퇴근제라고 해도 이제 점심 이후에 출근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이어지고 뭐 전날 늦게 가셨으면 다음날 좀 늦게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뭐 자유시간제 탄력 근무제들이 많이 네네네. 도입. 그럼 좀 훨씬 낫겠네요, 그죠? 그렇게 좀 아무래도 훨씬 낮을 수도 있죠. 그것도 이제 포괄 임금제로 하겠네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잖아요. 특히 네네.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네네.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이러한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어두운 현실이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좀 즐겨주시는 분들도 네. 요거는 좀 게이머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우리나라 게임 즐기는 게이머 분들이 콘텐츠 소비 속도가 정말 빠르세요. 그래요. 네. 개발자가 이 정도면은 6개월 서비스할 수 있을 분량 네. 업데이트를 준비해놨어. 그러면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속도 뭐 일주일, 2주일이면 그걸 다 해버리세요. 대단한 민족이네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개발해야 되고. 네. 정말 이제 게임을 진짜 너무 이제 재밌게 즐겨주시되 네. 개발자분들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힘들게 개발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지금까지 게임 동아의 조광민 기자였습니다.